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83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세 아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막내 아들 창호만 가끔 찾아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손목에는 언제나 낡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습니다. 팔찌는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색되었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팔찌 언제 산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옛날 거야. 옛날. 아버지도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팔찌 좀 닦아드릴까요? 됐다. 이대로가 좋아? 할머니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팔찌에 새겨진 글씨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식은 보리차가 담긴 찻잔 앞에서 팔찌를 어루만집니다. 손끝이 글씨 위를 스칩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힙니다. 창밖으로 가을볕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춥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입술이 달싹입니다. 소리 없는 말을 속삭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막내 아들 창호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습니다. 아, 창호야. 와, 오늘 웬일이고. 창호가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병원 가신다고 해서요? 검사 결과 들으러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창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그게 이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각자의 침묵 속에 사는 것. 창호가 과일을 깎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바라봅니다. 창호의 손등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팔찌를 만집니다. 오늘 병원 결과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50년 동안 묻어둔 진실을. 팔찌에 새겨진 이름의 주인을.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창호가 깎은 사과를 건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사과를 받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창호는 당황합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고마워서. 창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가 이러시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학병원 내과 진료실입니다. 창호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웁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들으시겠습니까? 창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쥡니다. 팔찌가 피부에 파고듭니다. 의사가 입을 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할머니는 담담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몸이 말해주더라고요. 창호가 의사를 붙잡습니다. 수술은요? 항암 치료는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서 솔직히 적극적인 치료는 권하지 않습니다. 창호의 눈에 물이 차오릅니다. 그럼 얼마나 남은 겁니까? 의사가 잠시 멈칫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길게 잡아도 석 달 정도입니다. 창호가 무너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리고 나는 괜찮아. 살 만큼 살았어. 창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들한테 연락해야겠어요. 할머니가 창호의 손을 꽉 쥡니다. 잠깐. 창호야. 형들 부르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창호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입니다. 무슨 얘기요? 어머니. 할머니가 팔찌를 만집니다. 이거. 여기 새겨진 이름 보이니? 창호가 팔찌를 들여다봅니다. 검게 변색되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할머니가 천천히 팔찌를 풀어냅니다.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창호가 숨을 죽입니다. 할머니가 팔찌 안쪽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영수. 창호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영수요. 이게 누구예요? 할머니가 눈을 감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내 아버지야. 창호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김철호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어? 그 사람 이름이 이영수야. 창호는 말을 잃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창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창호야. 이제야 말하게 되어서. 하지만 죽기 전에 진실을 알려줘야 해. 창호가 손을 뿌리칩니다. 갑자기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인데 왜 이제 와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청명하고 높은 하늘. 할머니의 눈에는 5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이영수를 처음 만났던 날. 그날도 이런 하늘이었습니다. 1974년 가을.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23살 순자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합니다. 손이 얼얼할 만큼 찬 물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개울 건너편에 그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수. 이웃 마을 청년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휴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순자 양. 거기서 뭐 해요? 순자가 고개를 듭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보면 모르나요? 빨래하잖아요. 영수가 개울을 건너옵니다. 돌멩이를 밟고 껑충껑충. 순자의 심장이 뜁니다. 손이 떨려서 빨래를 놓칠 뻔합니다. 영수가 옆에 앉습니다. 물이 참 맑다. 여기 참 좋더라. 부대에서 맨날 이 개울 생각했어요. 순자가 눈을 내리깝니다. 개울만 생각했어요. 영수가 웃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순자 양 생각했어요. 순자의 얼굴이 더 붉어집니다. 또 그런 소리. 영수가 진지해집니다. 순자 양. 나 이번에 제대해요. 순자가 놀라서 영수를 봅니다. 정말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은빛 팔찌입니다. 새 것처럼 반짝입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내 이름 새겨놨어요. 순자 양이 갖고 있으면 좋겠어서.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예요?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나 제대하고 나면 순자 양한테 정식으로 청혼할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울어요? 내가 싫어요? 순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영수가 순자의 손에 팔찌를 채워줍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꼭 데리러 올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개울물 소리, 따뜻한 가을 햇살, 그리고 영수의 손길. 순자는 그날 밤 팔찌를 어루만지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영수가 부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곧 제대합니다. 그리고 데리러 옵니다. 순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영수가 부대로 돌아간 다음 날, 순자의 아버지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네 당장 시집가야 한다. 순자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옆 마을 김철호 집에서 청혼이 왔다. 김철호.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영수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싫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누구 만나고 다녔어?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라고요. 군인이에요. 곧 제대해요.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갱이 집안 자식이랑. 너 미쳤나?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빨갱이요. 아버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영수 집안이 옛날에 무슨 짓 했는지 아나? 전쟁 때 빨갱이 편 들었다고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집이다. 그딴 집안이랑 엮이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그건 영수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일 김철호 애랑 상견례다. 다른 말 하면 죽여버린다. 결혼식 날 아침입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곱게 단장한 얼굴. 하지만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팔찌가 소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순자는 그것만 만집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순자야. 이제 나가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김철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순자는 김철호 집으로 갔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철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팔찌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요? 순자가 황급히 팔찌를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호가 팔찌를 잡아당겼습니다.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영수. 이게 누구요? 순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신. 다른 남자 만났소.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철호가 팔찌를 벗기려 했습니다. 이딴 거 버려요. 순자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못 버려요. 철호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요? 순자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철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뺨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에게서. 순자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깨물고 울었습니다. 팔찌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영수 씨.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순종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팔찌만은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더 이상 팔찌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를 무시했습니다.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영수와의 마지막 만남. 그날 밤. 순자는 영수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임신 사실을 철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 후 생긴 아이라고 했습니다. 철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순자는 아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영수 씨. 이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하지만 아이는 영원히 아버지를 모를 겁니다. 순자는 비밀을 묻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팔찌와 함께.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순자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순자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그날 개울가에 두고 왔습니다. 이제 순자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비밀을 안고서. 할머니의 아파트입니다. 창호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할머니가 낡은 상자를 가져옵니다. 여기 있어? 이거 봐.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팔찌와 같은 디자인의 반지 하나. 창호가 편지를 집어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순자에게. 부대에서 돌아가자마자 들었어요. 당신이 결혼했다고. 왜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꼭 데리러 갔을 텐데. 창호가 다음 편지를 봅니다. 순자 양. 당신 소식 들었어요. 아들을 낳았다면서요.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창호의 손이 멈춥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영수 씨가 보낸 편지야. 제대하고 나서 보낸 거지? 창호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김철호 씨는 뭐예요? 할머니가 울먹입니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 니를 자기 아들처럼 키웠잖아. 창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가 알았으면요. 저를 그렇게 사랑했겠어요. 할머니가 창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창호야. 정말 미안해. 창호가 손을 뿌리칩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못했어. 차마 못했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창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상처 줘도 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니야. 창호야. 제발 들어봐. 창호가 문을 향해 갑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쾅 닫힙니다. 할머니가 혼자 남습니다. 팔찌와 편지들 앞에서. 할머니는 사진을 집어듭니다. 영수의 사진입니다. 군복을 입고 웃고 있습니다. 젊고 순수한 미소입니다. 영수 씨. 저 잘못한 거죠? 죽기 전에 말하려고 한 게 더 큰 잘못이죠.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영수 씨. 이제 곧 만나러 갈게요. 거기서 사과할게요. 50년 동안 못한 말들. 전부 할게요.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방 안이 어두워집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진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팔찌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50년의 비밀을 담은 채. 창호는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이영수라는 남자의 사진입니다. 창호가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눈매가 친근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눈매입니다. 창호가 백미러를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같은 눈입니다. 창호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창호는 아버지 김철호를 사랑했습니다. 엄격했지만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공부하라고 채근하면서도 용돈은 넉넉히 줬습니다. 창호가 의대에 떨어졌을 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붙으면 되지? 그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창호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이영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군 이영수 씨 사망. 창호의 눈이 커집니다. 광주요. 기사를 읽습니다. 이영수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향년 29세. 창호의 손이 떨립니다.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구나. 광주에서 죽었구나. 창호는 태어난 해를 떠올립니다. 1975년. 영수가 죽기 5년 전입니다. 영수는 자기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창호가 다시 기사를 읽습니다. 고인은 미혼이었으며 유족으로는 노모가 있다. 미혼. 영수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 사람도 어머니를 사랑했구나. 평생 기다렸구나. 그리고 광주에서 죽었구나. 창호가 사진을 가슴에 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아들이요. 창호는 한참을 웁니다. 소리 내어 웁니다. 50년 만에 만난 아버지?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창호가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들을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새벽입니다. 창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호야. 창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저 이영수 아버지 찾아봤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창호가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1980년 광주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할머니가 멈칫합니다. 뭐라고? 광주에서. 할머니가 핸드폰을 받아듭니다. 기사를 읽습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영수 씨가 죽었다고. 창호가 어머니를 잡습니다. 어머니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몰랐어. 나는 정말 몰랐어. 연락이 끊기고 나서 소식을 못 들었어.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했는데. 할머니가 무너집니다. 영수 씨. 왜 거기 갔어? 왜 총 맞았어? 창호가 어머니를 안습니다.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울음입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기다려주지 못해서.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창호도 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창밖으로 동이 틉니다. 새벽빛이 방 안에 들어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창호야. 예. 어머니. 할머니가 팔찌를 풉니다. 이거. 네가 가져라. 창호가 놀랍니다. 어머니. 이건. 할머니가 창호의 손에 팔찌를 쥐어줍니다. 내 아버지 거야? 내가 갖고 있으면 좋겠어. 창호가 팔찌를 받아듭니다. 안쪽에 이름을 봅니다. 이영수. 아버지. 창호가 팔찌를 손목에 찹니다. 할머니가 웃습니다. 어울린다. 내 아버지랑 많이 닮았어. 창호도 웃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진실을 말해줘서. 할머니가 창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창호야. 50년 동안 거짓말해서. 창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김철호 아버지도 사랑해요. 그분도 제 아버지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분도 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창호가 어머니를 안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을 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50년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편히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두 남자. 그리고 아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팔찌는 이제 창호의 손목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